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4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그중에서 제6화 큰 놈만이 살아남는다. 빅4. 빅4가 누군가 봅시다. 여러분이 뉴욕에 가시면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될까요? 아마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마. 모마가 뭐의 약자냐? Museum of Modern Art. 그래서 뉴욕 현대미술관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이 모마가 가장 뉴욕다운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답다. 화려하고요.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비싸고요. 한번 볼까요? 모마. 이렇게 생긴 겉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명한 그림이죠?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앙리우스의 꿈. 이 보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네요. 또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느냐? 앤디 오어홀의 마릴린 먼로라는 작품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피카소의 아비농의 처녀들도 있고요. 이런 조각 작품도 있고요. 이런 모마는 누가 만들었나? 우리처럼 국립인가? 아닙니다. 존 디 록펠러의 며느리가 많은 기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기부를 했느냐? 밀리어네어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밀리어네어가 누구냐? 블룸버그라는 언론에서는요, 1위를 록펠러로 쳤고요, 2위를 카네기로 쳤습니다. 포브스라는 잡지에서는요, 5위 카네기, 6위 록펠러,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근데 1위부터 4위까지는 황제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아니에요. 사업가로 1, 2위 밀리어네어를 뽑는다면은 아마도 록펠러와 카네기일 겁니다. 누구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19세기 말의 밀리어네어들, 관상을 볼까요? 철도왕 밴더빌트, 제초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금융왕 J.P. 모건, 근엄한 할아버지들이죠.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우선 밴더빌트는요, 철도왕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굉장히 일찍 태어나신 분이에요. 초창기에 철도를 갖다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원이 11만 명인데 그 당시 미국 군대 총병력이 4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밴더빌트 대학이라는 농구 잘하는 대학이 원래 이분이 기부해서 된 거죠.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라고 붙이는 게 좋습니다. 혼동이 되니까요. 이분은 자수성가의 표상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해갖고 제철왕 또는 강철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네기 스틸이라는 자기 왕국을 만들었죠. 이게 영국 전체 생산량을 능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고요.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자는 살아서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가족에게는 생활비 수준에 상속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뉴욕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세기 세계 수도는 런던이었고 19세기는 파리였다면 20세기는 당연히 뉴욕 맨하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분의 철강이 아니었으면 맨하탄의 마천루 경쟁이 시작되지 못하죠. 한 1930년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질 때까지 계속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데일 카네기란 분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조금 뒤에 사신 분이고요. 자기계발서를 많이 만들어서 유명한 책들이 많죠.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이분이 앤드루 카네기를 존경했고 자기 이름의 스펠링도 이렇게 앤드루 카네기의 카네기로 바꿨습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말을 할 필요 없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정유사를 창립했고요. 석유 가격을 80% 낮춥니다. 유명한 게 무자비한 경영, 엄청난 기부로 유명합니다. J.P. 모건, 이분은요, 요담 편, 5편에 길게 얘기할 텐데요. 금융계의 거물입니다. 그래서 금융왕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써 있듯이 비공식적인 중앙은행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 2번의 공황을 이분이 진두지휘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해서 이런 큰 회사들을 많이 만듭니다. US 스틸, 제너럴 일렉트릭,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을 이 JP 모건이 만든 금융사가 진두지휘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빅4는 어떻게 해서 빅4가 되었느냐? 짓밟으면서 빅4가 됐습니다. 이런 그림이 제일 맞을 겁니다. 여기 표범이 사슴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뜯고 있죠. 이렇게 물어 죽이면서 됐습니다. 이 물어 죽이는 사례를 스탠다드 오일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이렇게 역사적인 연도들이 쭉 있습니다. 1870년부터 1911년까지의 중요한 연도가 있는데요. 1870년에 주식회사 스탠다드 오일을 세웁니다. 이제 1872년에 합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2년에 10년 후에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낸 트러스트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그리고 1889년에 뉴저지에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1911년에 이제 해체가 됩니다. 몇 개로? 34개로. 요거는 다음 화에서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언제 설립됐느냐? 63년에 생겼는데요. 이때는 이제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에 들어가면서 주식회사로 되고 왜 스탠다드라고 붙였냐 물어봤더니요. 정유업계를 내가 표준화시키겠다. 그리고 진짜로 표준화됩니다. 1877년 정도 되면요. 시장 점유율 95%, 정유업계의 시장 점유율 95%가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오일 주권이죠. 어떻게 업계를 장악했느냐? 1단계 카르텔을 먼저 맺습니다. 누구랑? 철도업계랑. 이런 철도회사랑 비밀 카르텔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리베이트입니다. 나한텐 싸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물량을 이 정도 너한테 주겠다. 무슨 물량이에요? 정유한 회사니까 원유 실어 왔다가 다시 정제해서 다시 정유유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담합을 해서 저렴한 운송료와 가격 경쟁을 갖고 다니 뭘 하냐? 그냥 합병해버립니다. 무차별 합병,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학살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클리브랜드 매스케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클리브랜드는 미국 정유 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클리브랜드에 있는 26개 경쟁사 중에서 22개를 3개월 만에 인수합니다. 심지어 48시간 이틀 동안에 6개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밖에 안 남죠.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런 록펠러의 냉혹한 사업 수완 그리고 자본주의 어두운 그림들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적 통합이 완성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정유업을 완전히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 뭘 또 하느냐? 철도회사가 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카르텔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파이프라인을 부설합니다. 4,000마일이니까 6,000km 정도 되는 거리에 파이프라인을 부설한 그래서 당시에 정유수송에 큰 수익을 얻고 있던 철도회사들 중에 3분의 1이 도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정유업에서 수익적 통합, 시추업, 운송업, 판매업까지 직접 통제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걸로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만듭니다. 다른 주의 주식을 위탁받아서 트러스트를 만드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클리브랜드가 있는 오하이오 주의 법률에서는 다른 주에 있는 주식을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난 주식은 매입 안 하고 그 대신 주식을 스탁만 받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컨트롤하겠다죠.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 하냐?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어갖고 실질적인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1.5센트에서 0.5센트로. 이게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라는 조건입니다. 이걸로 큰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 핑자 만화에 스탠다드 오일은 뭐냐냐? 옥토퍼스라고 합니다. 문어발. 여기 보면 캐피톨이라고 있죠? 그게 뭐예요? 국회의사당이죠. 또 여기 보면요. 화이트하우스라고 써 있습니다. 백악관도 다 장악합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지주회사가 원래는 오하이오 주에서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뉴저지 주가요. 재빨리 우리는 주법을 개정해서 지주회사 만들 수 있게 해줄게 하자마자 곧 본사를 뉴저지로 옮기고 지주회사를 설립합니다. 지주회사가 뭐예요? 자회사,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탠다드 오일 지주회사입니다. 즉 여기 보면 뉴저지라고 써있는데요. 뉴저지에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썼습니다. 우리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죠.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했는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카네기는 뭘 했냐? 공공도서관을요. 해외 미국에서 5,500개 이상을 지었고요. 카네기 홀로 유명하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죠. 살아서 번 돈 죽기 전에 다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The man who dies rich dies disgraced. 그리고 기부 총액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카네기 홀입니다. 이런 카네기 홀을 무상으로 공공에게 헌납한 겁니다. 록펠러도 더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시카고 대학도 만들고 록펠러 대학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밴더빌트
대학 만들고 성공의 교회, 병원, 교육비는 기부합니다. 당신은 큰 돈을 기부합니다. 이렇게 빅4가 생겨났습니다. 한 30년 정도를 군림합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빅 누구누구가 산생합니다. 미국 정부가 가만 안 두죠.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음화 얘기입니다. 서다시 추락, 큰 놈들에 대한 규제. 다음 화에서 보겠습니다.